왜 의사들이 진료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양쪽 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보통 때는 제가 경제를 좀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사탕만을 바라보고 있는, 단물만 쪽쪽 빨아먹기 위해서 열심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진흙탕 싸움에 대해서 조금 일반인 시각에서 우리 일반인이 보기엔 요렇다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한국 의료산업의 문제점. 자,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있냐, 다들 아시겠지만 의사가 공공재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의료 인력을 강제 동원을 할 것이다, 의사들은 뭐 진료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사스가 터졌을 때, 메르스가 터졌을 때, 아니면 뭐 에볼라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터졌을 때, 이런 우리 팬데믹이나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의사는 과연 공공재일 것이냐, 아니면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의 가치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재가 무엇이냐, 가치제가 무엇이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부가 이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깔고, 소위 말해서 도로라든지 철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이런 게 공공재가 되는 겁니다. 가치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 가치제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급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소위 말해서 요런 데에 뭐가 들어가냐, 우리가 학교 공공주택 같은 거 없으면 안 되지만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 돈 있으면 사립학교 가죠, 우리 돈 있으면 집도 좋은 데 삽니다, 타워팰리스 가서 살아요. 그런 것처럼 공급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들인다. 그러면 이게 가치제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평소에 우리는 일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죠.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적정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는 가치제 쪽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재난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전쟁이 났다가 칩시다, 아주 일시적인 공공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시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의료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만 의료기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서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뭐 공공재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우리 의료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하냐? 자발적으로 의사들이 가입한 단체에서 본인들이 트레이닝을 받고 요런 걸로 해서 현장에 파견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소정의 급여와 피해보상 규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다. 본인이 감염될 수도 있고 본인이 다칠 수도 있는데 누가 일을 하냐고요. 요런 거를 협의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네 말 안 들어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과연 의료가 공공재일지 가치제일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거는 맛배기였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의료계의 파업의 원인이 된 정책이 무엇이냐, 일단 보시면 4대 악법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몇 대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고 첩약, 한방약기 있죠. 우리 십전대보탕 같은 거. 그 다음에 원격 의료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의협에서 우리 의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일단은 첫 번째 거 계획 철회, 두 번째 거 계획 철회, 세 번째 거 시범사업 계획 철회, 네 번째 거 추진 중단. 다 하지 말란 소리잖아 이거. 지금 8월 7일날 24시간 휴진을 한번 했습니다. 휴진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의사들에 대한 법을 바꾸는 건데, 이게 의사들과 제대로 된 협의가 없이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24시간 동안 집단 휴진을 진행했던 이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전공의 분들이에요. 제가 이걸 직접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우리 교수님, 여기가 교수님, 여기가 이제 부교수님. 부교수님이 길태미 형이 부교수여야지, 이 형은 좀 짬밥이 낮잖아. 여기가 이제 부교수님, 여기가 이제 조교수님,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분들이 그건 거예요. 판때기 들고 적는 분이요. 교수님들이 뭐 얼마 넣고 뭐 얼마 넣고 뭐 해라 하는 이분들이 지금 실제로는 이분들이 일 다 하죠. 교수님은 뭐 강의 다니시고 발표 같은 거 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이 교수님들은 지금 파업을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요분들이 현재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1차 파업이 끝났죠. 24시간 파업이 끝났죠.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말 안 통해. 그래도 말 안 통해. 협의 안 돼. 그러니까 이제
20년 만에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대학병원에서 뭐 수술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8월 21일자부터 지금 계속 파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니까 지금 16,000명 중에서 10,000명이 참가한 상황이다. 의협이 또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 총파업이라는 건 뭐냐면 본인 이름 달고 지금 병원 차리신 분들도 전부 다 우리가 파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지금 보시면 이게 뭐 전공의 휴진율이 60%에 다다르고 있고 전임의 휴진율이 뭐 6.1%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면서, 뭐 보통 보면 빅5라고 불리는 대학병원에서도 지금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료 활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에 대한 생명권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카드를 꺼냈느냐, 업무 개시 행정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명령. 말 그대로 너네 일 안 하면 뭐합니까? 형사법에 의해서 너네가 고소고발을 당할 것이고 행정 처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지금 안 그래도 의료업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맨날 뭐 너무 힘들다 이러고, 이런 상황에서 야 너네 지금 파업한다고 우리가 조져줄게가 나왔다. 고래 싸움에 새우가 지금 우리가 새우인데 피해는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고래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전공의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 의협에서는 합의는 무슨 개소리냐, 너네가 합의를 하자고 한 적이 있냐, 서로 장난하냐 지금? 아니 막말로 정부에서 고위층 인사가 만약에 다쳤다, 교통사고 당했다 칩시다. 의사들 수술 안 해줄 거예요? 그분들은 VIP 하면서 수술 해줄 거잖아. 수술 밀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라고. 지금 본인들 할 말만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럼 또 봅시다. 의사들은 거기다가 사직서를 릴레이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도 들어보셨죠? 사직서를 내도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다. 파이트. 야 나 일 안 해 이랬는데 너네가 갑자기 사직서를 내는 거는 이 명령을 위반하는 거다. 와. 얘 지금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는 게 없어요. 둘 다 왜 이지랄하고 있냐고. 왜 다치는 건 우린데, 아픈 건 우린데, 힘든 건 우린데. 자, 이 상황에서 또 뭐였습니까? 의대생들은 국시를 거부했다. 교수님들은 채점을 거부했다. 이거는 제가 진짜 팩트로 한마디 진짜 뇌에다가 꽂아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결의문,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 7일부로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으로 한다. 하루 파업했고요. 3일 파업했는데 이번에는 심각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무기한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게 왜 의사들이 진료를 안 하겠다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양쪽 다 뭘 잘못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지금 소위 말해서 첩약도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공공의대도 몇 년 전부터 얘기 나왔던 거고, 지방도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법안을 들이밀면서 정말 정부에서 최선을 다한 법안이 이거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들도 진짜 파업이 아니면 답이 없냐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 되게 유명한 글 하나 있죠. 지금 뭐 충남에 계신 한 병원장님이 글을 쓰셨는데, 지방의사를 더 뽑겠다는 게 파업에 나설 이유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런 상황에서 뭐 의사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건 의사들밖에 없다. 인정. 뭐 간호사분들이나 간호조무사분들도 전부 다 의사가 부족하다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보시면 OECD 평균치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하다. 요런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뽑아야 한다. 되게 논리적이고 팩트가 있는 글입니다. 그리고 실제 병원장님이 본인 페이스북에 쓰신 내용이에요. 의사분들과 우리 정책관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부족하다. 지금 뭐 의사분들은 의사 뭐 충분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의사가 부족하냐 충분하냐는 그거는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철도를 깔 것이냐, 저기에 지하철을 깔 것이냐, 여기에 공항을 만들 것이냐, 모든 거는 선택을 해야 되고 모든 거는 의견 대립이 있죠. 사람이니까. 우리는 개가 아니거든. 자, 현실을 한번 말씀을 현실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현실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입니다. 자, 서울 보시면 의사 숫자가 1000명당 거의 3명 정도 나오죠. 인천이 1.5명, 경기가 한 1.5명 정도 나옵니다. 숫자로 따져보시면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랑 레지던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전국 기준의 절반 가까이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의 의사 숫자가 좀 더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3분의 1 정도가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많냐, 성형외과가 개 많아요. 진짜 개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성형외과가 이렇게 많은 게 정상적인 거냐? 광대뼈가 함몰이 될 수도 있고 코뼈가 나갈 수도 있고 뭐 귀가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많이 사는 데는 사고가 많으니까 성형외과가 많을 수도 있. 국민 100만 명당 성형외과 의사 수가 사우스 코리아가 넘버1입니다. 무려 전 세계 순위 12 인디아는 1.7밖에 안 돼. OECD 평균치보다 우리가 의사가 적다 그랬는데 주요 국가 기준으로 성형외과 의사 수는 이렇게 많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 의료계도 경제적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 보니까 성형외과 의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미용 시술, 미용 성형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자랑하고요. 어마어마한 내추럴리즘이죠. 자연스러워요.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는 모르겠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찍어낸 적도 있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 겁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보세요. 성형외과를 찾아온 외국인 환자 숫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중국 1등이고요. 일본에서도 오고요. 심지어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누가 오냐? 여기 보시면 사우디 왕족 그 돈 많은 오일머니도 병원은 우리나라로 옵니다. 우리나라가 대박이에요. 전 세계에서 안 오는 민족이었고 요즘에는 성형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도 받으러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부족하대. 근데 외국인도 보고 있네? 우리나라의 그 의료계 특성상 우리나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편이에요. 특히 서울 강남에. 딱 보시면 서울의 인구가 얼마냐? 서울에는 인구가 19% 살고 있고요. 의사는 서울에 28.5%가 몰려 있습니다. 아무리 성형외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19%의 인구를 29% 정도 되는 의사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방에는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다들 서울에 몰려있거든요. 자, 보시면 또 오늘 뉴스예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명도 안 되는 곳이 45곳이 있다. 야, 우리 강원도 고성은 0.45명이더라. 그러면 강원도 고성은 진짜 사람들이 다 튼튼한 건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있어요.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OECD 기준으로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신생아가 없어요. 엄마랑 아빠가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태어나야 정상적인 가정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그 인구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1명도 아니고 0.9인가 0.8인가 그래요 지금. 태어나는 사람은 작고 거기다가 사람은 점점 더 오래 살고 있다. 의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 이거는 의료계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 이거는 우리도 당연히 일반 사람들도 당연히 아는 겁니다. 0.92명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의사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WHO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한국은 2030년에 전 세계 1등 넘버1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오래 살 거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전 세계 넘버1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마늘이 최고야, 김치가 최고야. 어쨌든가 저쨌든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병원을 더 자주 갑니다. 맞잖아요. 우리 10대 때 병원 안 갔잖아요. 20대 때 병원 좀 갔잖아요. 30대 형님들 어떻습니까? 40대 형님들 어떻습니까? 50대 형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아파요. 점점 많이 갑니다. 갈 시간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속도로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거에 무조건 반대한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거를 취소를 안 해주면 우리는 파업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거는 무슨 개소리냐고 이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 어떤 근거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뭐 교육이 부족하다, 시스템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당연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의료계만 비판을 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하면 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강한의 초리가 반발을 불렀냐? 집단유진 강력 대응에 더 반발하는 의료계 당연하지. 지금 우리가 2월달부터 9월입니다. 9월 7개월 동안 당연히 모든 의사분들, 모든 간호사분들이 코로나 환자를 대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에서 뭔가를 행동을 한다 혹은 수술을 할 때도 이 사람이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되어 있으면 그 수술방이 오염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추가가 되고 그 병원 안에서 뭔가의 업무를 본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인 상황에서 요렇게 이게 한두 달, 1, 2일도 아니고 거진 반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고 앞으로 반년 동안 또 반복이 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야 너네 지금 그런다고 너네 구속 굳이 이렇게 했어야 했나? 지금 뭐 그렇다고 의사는 또 보면 의사는 일부 전공의가 불참자를 협박을 하고 사직서를 강제 작성을 하게. 지금 보시면 둘 다 야 니 말 안 들어 내 말 들으세요. 니 말 안 들어 우리 일 안 해 배째세요. 알았어 배째 줄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지금.
정부도 알고 있고 의료계도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의료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걸 위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같은 이러한 과는 과에 사람이 안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은 업무 강도가 높고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부족하다. 즉 의료 인력,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져 있다. 우리나라가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는 잘 나가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을 살리는 의사는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의사들도 정부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뭐 경제적인 이유기 때문에 의료 수가 얘기, 물론 요것도 정부에서 또 잘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4대 개혁을 한다 어쩐다 뭐 3개를 4개를 추가한다 이러는데 의료 수가 얘기 있어요? 없거든. 의료 수가가 문제가 있는 거 인정한다. 근데 그거를 의료 수가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한데 그런 거는 지금 유럽에서는 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아직까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네? 의사들은 뭐가 문제냐? 의사들도 알아요. 지금 지방 가면 저임금의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라는 거를 병원의사 협의회가 얘기를 했고요. 공식적으로. 거기다가 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비정상적 과다 경쟁이 수도권에서 대도시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본인들도 알아요. 분명히 이러한 불균형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에 많은 의사들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환자들이 있으니까. 이 동네가 시설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거기는 노동의 강도가 높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의사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현재 의료 시스템으로는 의사들을 의료 취약지로 유인하는 것이 어렵다.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많은 수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다. 지방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밝혔습니다. 그래, 의사가 원하는 내용들이 있죠. 수가가 문제다. 지방에서 오려면 지방에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냥 지방에 10년 동안 묶어 놓는다고 그 정책이 성공하겠느냐? 일본만 봐도 실패한 사례가 있다라는 거를 근거로 들어서 모든 의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는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새로운 정책에서 정부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를 했는가를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습니다. 해명 자료를. 해명 자료 상에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올라갔는데 그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후속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리 로드맵을 짠다던가 좀 더 이렇게 뭐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라든지 의사 사람 뭐 정부 사람 시민 대표 다 모아놓고 TV에서 토론회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합리적인 걸 의견을 도출해 나갔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들이박았겠냐고요. 지금이 우리가 1980년대도 아니고 우리 SNS로 어디서든지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볼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유튜브로 라이브 볼 수 있고요. 지금은 뭐 영상 나왔던 거 다시 보기 돌려볼 필요도 없어요. 넷플릭스에 올라가면 다 다시 나오고요. 유튜브 클릭하면 다시 다 볼 수 있어요. 굳이 파업이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뻔한 이런 상황을 굳이 끌고 갔어야 됐냐. 그것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채팅창에 말씀하시는 게 요것만 제안했는데 파업을 했으니까 의사 잘못이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앞으로 바꿔나가면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의료계는 파업을 했고 그러면 의료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 거를 실제로도 작년부터 의료계에서 이 관련된 단어 공공의료라든지 처백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경기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을까요 정부에서? 이거를 한 방에 종합 선물 세트로 딱 던져 놓으면 의사들이 그래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쁘니까요 일단 나중에 얘기합시다 라고 그래 8월 초에는 당연히 코로나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뭐 하루에 몇 명 안 생겼다고 하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 백신이 나온 상황도 아니고 치료제가 나온 상황도 아닌데 가을에 재유행할 거라고 정은근 본부장님이 맨날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심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 와중에 의사랑 이렇게 각을 세울 이유가 있냐는 거죠. 회의는 계속 하고 있대요. 그러면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두 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우리는 상상이 뻔히 돼요. 아까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정부에서는 의료계가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의료계에서는 그러죠. 정부가 우리랑 협의할 생각이 없어요. 에베베베베베베 나는 이걸 원한다. 에베베베베베 니 말 안 들어. 에베베베.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일단 만나야지. 안 만나면 내 책임 되니까. 이게 현대산업개발 아시아나 인수전에 산업은행 세계에 껴있는 그거랑 그림이 뭐가 다르냐고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딱 보시면
지랄하고 자빠졌. 제대로 된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 둘이서 나와서 끝장 토론을 하자고요. 거기다가 뭐 시민단체도 끼고 다 껴가지고 토론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정치적으로 끌고 가냐고. 둘 다 정부가 공개 토론 제의했음. 가자. 그래서 안 나온대요? 안 나오면 의료계가 이거지. 안 나오면 이거지.